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는데요. 불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100대 0 아닌가요? 근데 승용차 보험사에서는 100대 0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100대 0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찾아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형 트럭 앞으로. 뭘까요? 가겠습니다. 자, 예. 피할 수 있나요, 이거? 다시 한번. 여기서요. 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100대 0 인정 못한대요. 그 이유가, 잘 찾아보세요. 뭔가요? 껌껌한데 찾아보세요. 숨은 그리 찾기. 뭐죠? 자!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이걸 100대 0 인정 못한대요. 승용차 쪽에서. 무엇 때문에? 당신도 잘못한 게 있어. 뭘 잘못했을까요? 라이트? 휴대폰. 그렇습니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맞습니다. 다시 잘 보시면은, 여기서요? 차가 들어와요?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거. 그런데, 손이에요. 손에서 좀 있으면 움직여져요. 요거. 휴대전화 만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90대 10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상황에서 휴대전화 만지지 않았으면 피할 수 있나요? 대형 트럭이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왜 미끄러지는지 모르겠어. 승용차가 앞으로 확 튕기는데 휴대전화 때문에 내가 못 멈췄나요? 관계없죠.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한 것은 벌점 15점입니다. 그리고 범칙금 6만 원, 큰 차는 7만 원. 네,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실 자체는 100대 0이죠. 이게 옛날 영상이에요.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진 8년 전. 옛날에는 보험사가 당신 휴대폰 봤잖아. 그러니까 90대 10이야. 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호랑이가 스모킹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최근 영상이 아니고요. 오래전의 영상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1일 지금으로부터 거의 8년 전 진짜 옛날이죠. 그때는 이런 사고에서 보험사가 우리 보험사가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어떤 영상일까요? 보시겠습니다. 앞차랑 여유 있게 가죠. 예,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 있고요. 앞에 차가 어떡하나요? 이런. 아니, 저 앞에 차가 왜 그랬어요? 앞에 차가 그 앞에 차를 추월하려고 그랬나요? 트럭을? 커브길에서? 저기서 추월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왼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뒤로 밀립니다. 이 사고. 이야, 거기를 왜 들어가?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 서로 안 보이는데 들어가다가 왼쪽 깜빡이 켜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를 우리 보험사에서 뒤에서 들이받았잖아요. 안전거리 미확보 뒷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 보험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호사님, 우리 보험사가 저보고 100% 잘못이래요. 그러니까 앞차도요,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왜 니들 들이받아요? 아니, 내가 앞부분은 내가 잘못했죠. 하지만 아니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참, 어느 보험사인지 알고 싶죠. 근데 오래돼서 저도 까먹었어요. 이거요, 소송했어요. 억울하다고. 불박차 운전자분하고 동승자하고 두 분이서요. 아니, 제가 가해자 맞아요? 제가 100% 잘못이에요? 아니, 차가 뒤로 밀렸는데
불박차는 ABS까지 들어갔어요. ABS까지. 마지막에 상대차 쓰는 거 보고요. 급제동하면서 ABS까지도 확 멈추는데 그 차가 어떻게 했나요? 상대차가 여기서 상대차 뒤로 밀렸잖아요. 뒤로 밀려서 어떻게 피해요? 소송 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요. 소송해 주세요. 2013 가단 149067 결과 피고는 안전벨트 매지 않았다. 또 동승자도 안전벨트 매지 않았다. 그리고 동승자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하도록 조심해서 운전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고는 중앙선 침범해서 사고 난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갑자기 정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밀렸어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죠. 아니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제가 소송했어요. 우리 불박차 보험사가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를 소송에서 100대 0 확인받았습니다. 옛날이니까 이런 거 소송했죠. 지금도 혹시 뒤에서 들이받으면 뒷차가 차량을 하는 그런 보험사가 있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앞에서 중앙선 넘어가다 빵 사고 났는데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하는 그러한 조사관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고요. 그런 보험사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 판결이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인데 이 판결이 엉뚱한 소리 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이패스 구간 지나가는데요. 좀 빠르죠? 30보다 빨라요? 오! 뭐예요? 자, 여기서요. 경찰관이 안 돼. 여기 이미 단속당했어요. 이것도 저 뭐예요? 안전벨트죠, 안전벨트. 안전벨트 말고는 걸릴 게 없습니다. 여기 한 단속하고 있고요. 요 차, 저로 대라고 그랬는데, 근데 경찰관이 대라고 그랬더니 되는데, 뒤로 좀 보고 대야죠. 하이패스 구간 나가는데, 여기에서 손을 들으면서 안 돼. 이거요.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불박차 100%래요. 보험사가.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이거하고 둘 다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래. 뒷차 100%래요. 뒤에서 박은 차가 무조건 되고 100%다? 그거는 원시 시대 얘기입니다. 블랙박스 없을 때. 지금 이 사고 풀박차가 잘못이 있나요? 저는 앞차 100%로 보입니다. 하이패스 구간 지나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서 가는데 여기 보이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무리 손 들으면 이거 보입니까? 이게? 저는 앞차 100%로 보이면서요. 불박차가 하이패스 구간 지날 땐 조금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요. 가끔 가다가 안전벨트 단속당해서 나오는 차들도 가끔 있잖아요. 과속한 거 30을 지켜서 갔으면은 저 사고 안 했는데 그래서 불박차한테는 20% 있다 그럴까요? 앞차 잘못이 80에서 100% 사이입니다. 경찰관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경찰관한테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미지수인데요. 요차 보험사가 나한테 80대 100% 물어주고 경찰한테 왜 이런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나 좀 막아줬어야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를 해볼 수는 있어요.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피하는 차가 뒤를 보고 갔어야 되죠. 경찰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만만치는 않아요. 없다라고 얘기해도 좀 그렇고요. 있다고 좀 그렇고. 다만 경찰관이 원망은 듣겠죠. 저런 단속을 하려면 좀 여기다 다른 경찰관 또 하나 세워갖고 오는 차들한테 서행 이렇게 하든가. 경찰관은 빼고요. 빼고 앞차 잘못이 100% 가능성 충분히 있으면서 불박차에게 과실이 있다면 한 20%돼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이패스 구간 지날 때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속도 줄이세요. 내 시야가 확보된 다음 그 다음엔 쭉 가도 되지만 그 전에는 속도 좀 줄이십시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갑니다. 정상적으로 가는데요. 저 앞에서 택시 한 대가 신호위반으로 나옵니다. 보시죠. 자, 1차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차 한 대가 나와요. 택시가 속도 줄여서 2차로 피해가는데 자, 내가 정선으로 가는데요. 1차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는 택시가 이렇게 나왔어요. 택시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저 어떻게 나 그래 2차로로 바꿉니다. 택시가 올 때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거리는 좀 있네요. 그죠? 거리는 좀 있는데 이때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나요? 아니야. 나 2차로 갈래. 택시가 깜빡이도 안 켰어요. 이 사고 택시가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고 난 다음에 택시 운전자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왜 달려서 날 박아요? 큰 소리 쳐요. 그래서 블랙박스 다 찍혔을 거예요. 그러자마자 블랙박스 얘기하니까 아, 그래요? 어디 몸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때가 2014년도 1월이에요.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 단차보다는 안 단차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알고 택시기사가 왜 날 박아? 그러고 딱 블랙박스 가리켰더니 아유,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택시 100% 잘못일까요?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들어온 택시 100% 잘못일까요? 아니면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투표 시작. 택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30%,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70%. 상대가 신호 위반하는 게 멀리서 보이죠. 멀리서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택시가 나와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개 정도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네요. 6, 8이 48, 한 50m 됩니다. 50m 앞에서 나오면은 아무리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여기 제한 속도가 60 정도 되겠네요. 속도를 줄여야죠. 예, 제한 속도 60입니다. 속도를 줄여야 돼요. 일단은 그래도 신호 위반했지만은 앞뒤 관계가 형성됐어요. 신호 위반한 건 지나갔습니다인데 지나가고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택시가 빨리 안 가네요? 내가 옆으로 들어가는데 이럴 때 한 번 저렇게 신호 위반에 나온 택시는 또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2차로 갈 때 뭘 해줬으면 좋았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택시 뒤쪽으로 해서 택시가 앞으로 쭉 가면 가고요. 택시가 비켜주면 내가 가든가. 그게 제일 좋죠. 근데 택시가 내 신호인데 네가 왜 거기 들어왔어? 그리고 왜 네가 버벅거려? 근데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빵! 나 지나가. 너 꼼짝 마.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그 일부 얼마나 될까요? 택시가 깜빡이가 푹 튀어들어온 거. 마음은 택시 100%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박차한테도 한 20%? 예. 한 10에서 20%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 신호를 하더라도 앞에서 신호변에 들어온 차가 있으면 그 차로 거리가 있으니까 갑자기 푹 들어왔으면 못 변, 내가 규정에 들어갔는데 푹 들어왔으면 100대0이지만 그러나 이미 들어온 차가 있으면은 그 차에 대비하십시오. 대비하는 것은 첫째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의 움직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내가 옆으로 지나칠 때는 빵! 2014년도 1월 사고인데요. 보시죠.
번호판이 안 보여요. 다시. 자. 이 사고. 풀박차는 정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시경에 따라 가고 있는데 저 좌회전차 비보좌회전인가요? 신호위반인가요? 아, 저 차 비보좌회전에서 나가네요, 차가요. 이 차는 이 교통섬이 있나요? 저 차는 일단 우회전에 들어왔어요. 이 트럭은 빨간불의 우회전이죠. 비보 우회전이에요. 아니, 근데 트럭이 천천히 나서면 저렇게 빨리 나오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가고 있는데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트럭이 빨리 들어오면은 전 트럭 100%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100대 0은 어렵겠죠? 우선 눈이 내린 날은 미끄러워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야 돼요. 눈이 2cm 이상 쌓이거나 또는 빙판길일 때는 50% 감속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더 감속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불박차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요. 저 앞에 이렇게 차가 좌회전하는 차 있고 또 여기 뭔가 앞에서 움직이면 봐야죠. 그럼 트럭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속도를 줄였으면은 내가 50% 감속했으면 감속했으면 트럭이 앞으로 가게 내비두고 사고 안 났죠. 또 이번 사고는 트럭이 주변에 살피지 빨리 들어왔지만 그러나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미리 감속하지 못한 거. 그 과실비는 얼마 될까요? 기본적으로 20% 되겠죠. 그리고 30%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곧 눈이 내립니다. 눈 내린 날 미리 속도 줄이십시오. 미끄러운 날은 하면서 앞에 뭔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도 브레이크 잡아도 멈추기 어렵습니다. 가겠습니다. 가고 있는데 사고 날 뻔했어요. 다시 가는데 버스 이때 신경 쓰였어요. 이때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옵니다. 아이고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네요. 이거 좀 심하네요. 저 피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이때 보이겠죠? 이때 피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사고 났으면 몇 대 몇일까요? 다행히 순간에 1차로 봤더니 1차로에 차가 없었대요. 만약에 1차로 차가 있으면 못 피해요. 근데 저 차 들어오는 순간에 이쪽 1차로에 차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주변에 얘기했더니 주변에 사는 얘기. 주변 사람들은 운행 중이라서 100%는 100대는 절대 못 받는다. 절대 못 받는다. 그때만 해도 그랬죠. 2014년도. 2013, 2014 이때만 해도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는 없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100대, 그때는 100대 0이, 방송에서 제가 100대 0이라도 100대 0입니다. 한문서 TV는 100대 빵입니다. 거기에 시원해. 근데 100대 빵이에요. 원래 100대 빵이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지하철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기서 저렇게 갑자기 저 예상 미리 안 보여요. 블랙박스가 광각입니다.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이때 이건 못 피하죠. 이 차랑 부딪혔어도 100대 빵, 피하다가 다른 차랑 부딪혔어도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은 100대 빵이에요. 바퀴가 굴 때 100대 빵은 없다? 그런 얘기하면은 프리미티브 맨, 원시인입니다. 원시인. 트럭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가겠습니다.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 켰네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들어가네? 깜빡이 잘못 켰나? 이런. 그래도 안착하네요, 저. 다시 트럭이 가다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오른쪽 깜빡이 켰어요.
예, 흐려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 깜빡이 켜요. 그리고 중앙선 넘어가요. 아, 여기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 저 차 트럭이 좌회전은 깜빡이 거꾸로 켰네. 그래, 깜빡이를 이상하게 거꾸로 켜서 가끔 있어. 그런데 여기서 들어오면서 쾅.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앞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78%. 이번 사고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앞차가 깜빡이를 오른쪽 켜고 있습니다. 오른쪽. 물론 거꾸로 킬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이 공간 내가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나요? 좀 여유 있게 지나가기 좀 부담스럽죠? 조금 더 완전히 빠지는 걸 봤더라면, 완전히 중앙선 완전히 넘어가는 걸 봤더라면 조금 불박차 성급하지 않았나요? 다시 한번 앞차가 우측 깜빡 켜고 이만큼이나 남아있어요. 좀 성급했습니다. 깜빡이를 오른쪽 켜고 왼쪽으로 간다. 그건 무슨 차죠? 이상한 차. 예, 이상한 차. 이상한 차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차 왜 저래? 오른쪽 깜빡이 왜 왼쪽으로 가? 그러다가 왼쪽으로 쭉 빠지면 깜빡이 거꾸로 켰네. 재밌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았어요. 완전히 빠지지 않았으면 뒷차가 앞차를 이상한 차에 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앞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가다 다시 돌았다 그러면 그럼 당연히 앞차가 더 잘못해야 되죠. 근데 우측 깜빡이 켜고 왼쪽으로 가던 차 다시 슉 들어갈 때 시골에는 저런 데가 많습니다. 바로 우회전이 안 되니까 우회전을 제대로 크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앞차도요, 저럴 때는요, 길을 좀 더 가로막아야죠. 그럼 우회전 천천히 해야죠. 뒷차가 기다려주도록 해야죠. 앞차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뒷차가 조금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한 차. 이상한 차 보이면은 일단 속도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조심하십시오. 이번 사고 뒷차 잘못 더 커 보입니다. 뒷차 잘못 한 70대, 앞차 잘못 30 또는 뒷차 60, 앞차 40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차 블랙박스 차량은 목격 차량입니다. 불박차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보시죠. 앞에 차 보세요. 요 차요. 요 앞차. 다시.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요. 불박 차량은 사고 나는 걸 목격합니다. 목격 차량이에요. 불박차 없었더라면 그 앞차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떤 내일까요? 보시죠. 저 앞에 가는 차, 너무 바짝 붙었나? 자, 앞에 가는 차. 제한속도 80. 잘 가는데, 이런. 자, 어떤 사고예요? 앞에 차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왼쪽에 불빛. 요 차요. 요 차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서 오는 차가, 왼쪽에서 합류해 들어오는 차가, 저 보세요. 그냥 밀고 들어요. 이 차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이 차가 피합니다. 피하면서 이 차를 때립니다. 쾅! 다시 또 쾅! 처음에는 잘 가던 차가 왜 날 때려? 요 차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이 차는 과실 빵이죠. 그래서 불박차 100%였어요. 불박차가 갑자기 진로 변경해갖고 때린 걸로. 처음에는
뒷차에 블랙박스 없었습니다. 이제 뒷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네. 네가 갑자기 쑥 들어왔잖아. 처음에 그 차를 피하느라고 옆에 차 때린 거예요. 이 차는 빵입니다. 요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비접촉했을 때 피하다가 때리고 다시 와서 이 차랑 붙였어요. 보험사가 뭐라 그럴까요? 정해졌습니다. 나랑 안 부딪혔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급하게 들어간 거 잘못했어. 내가 합류지면서 너무 세게 그 백색안전지대 거기 지나자마자 그 근처에서 바로 들어간 거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쭉 갔어야 되는데 잘못했지만은 그래, 비접촉이야. 이럴 때 보험사 항상 하는 얘기 60대 40입니다. 보험사는 비접촉이면은 60대 40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2014년도 사고인데요. 그때는 무조건 60대 40이었어요. 무조건. 100대 빵이죠. 그 차를 부딪힐 거 겨우 피하다가 다른 차랑 부딪힌 경우. 그 차랑 부딪혔으면 100대 빵입니다. 그 차랑 부딪힐 거를 겨우 피하다 다른 차 들이받은 거. 그것도 역시 100대 빵입니다. 보험사는 비접촉은 무조건 60대 40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안 피했으면 그 차를 박았을 거다. 그 차를 박았으면 100대 빵이다. 그 차를 박았을 때 과실비율이 겨우 피한 것도 역시 똑같다. 법원과 보험사의 과실비율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과 같은 비접촉 사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죠. 톨게이트가 저 앞에 보이는데요. 불박차는 이렇게 생긴 차만 보면은 피해 다닌대요. 예. 지금 부산에 부산 덤프님, 박재영님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질문자분은 덤프 싫어한대요. 덤프 오면 피해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덤프 싫어하잖아. 예. 엄마는 덤프를 싫어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덤프가 들어옵니다. 덤프가 깜빡이 들어오더니 뭐예요? 번쩍. 뭐가 번쩍했죠? 덤프가 지나가면서 번쩍번쩍해요. 잘 안 보여서 제가 번쩍번쩍 동그라미 칠했는데요. 예, 번쩍번쩍. 돌이 튀었어요. 이 많은 돌들이 툭툭툭 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 쫙 갑니다. 그리고 본닛에도 착착착 흠이 생기죠.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적재함 쪽에서 무슨 모래 같은 게 툭 떨어지고 그랬대요. 떨어지고 또 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덤프 쪽에서 깨진 유리를 갈아주겠다. 유리 착 하면 금가잖아요. 근데 보닛은 못 해주겠다. 그래서요. 우리는 100대 빵 주장했고요. 덤프의 보험사는 유리는 갈아주면 본인은 못 해주겠다. 그게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분심이 갔습니다. 일단 자차 처리하고요. 분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분심에서 소심이도 인정 못 받았고요. 덤프 잘못 없다. 재심이도 덤프 잘못 없다. 그 소송 갔어요. 소송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덤프 100% 책임이 있지. 그거 이겼을 거야. 1번. 아니야. 졌을 것 같아. 2번. 투표 시작. 덤프 100% 책임 인정됐을 것 같다. 66%. 불박차 졌을 것 같다. 34%. 결과는 불박차 졌어요. 패소했습니다. 왜 패소했는지 이유도 없어요. 소액 사건은 왜 그런지 없습니다. 그냥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가소 2020년에 민사 1심 소액 사건이라는 거예요. 209만 3,414호. 지난 11월 19일 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 즉 덤프에게 잘못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뭐가 떨어진 건 맞는데 그게 덤프에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증명해라. 저 증명할 수 있나요? 다른 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피고 측에서 그렇게 했대요. 덤프 측의 대리인이. 다른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덤프 지나갈 때 덤프 앞엔
조그만 차밖에 없어요. 없어요, 차가.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수수수수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물론 덤프가 바닥에 있는 거 밟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여러 개를 밟을 수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은 네가 잘못했다, 내가 손해봤다, 그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떨어뜨렸다. 내가 손해본 건 내 차 유리창 깨지고 본닛 긁히고. 근데 여기서 떨어졌는지가 증명이 안 됐다. 그래서 진 것 같아요. 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때 흑비가 온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쨍쨍해요. 이거는요, 너 요거 뭐 싣고 다니는 차냐? 이 덤프에 평소에 뭐 싣고 다녀? 그럼 거기에서 모래들이 떨어질 개연성. 그리고 다른 차는 지나간 게 없다. 바닥에 있는 거 밟아서 저렇게, 바닥에는 뭐 이런 돌멩이 같은 거 밟는 거죠. 모래 밟고 저렇게 가면 위에서 튀질 않죠. 민사소송은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변론의 전 취지. 저게 다른 데 저렇게 많은 게 떨어졌을 수는 없다. 너 말고는 없다. 거기까지 했으면 됐지. 요거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저거 국과수에 보내갖고 떨어지는 모래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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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 괴적은 따라야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보험사 보고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 트럭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는 하늘에서 모래비가 내릴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차들이 없었고,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걸 밟아서는 그렇게 많은 게 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덤프에는 그런 모래가 떨어지는, 모래 조그만 돌멩이 떨어지는 그런 요 조그만 돌멩이, 조그만 모래요. 그것도 굵은 소금 많은 것도 뚝뚝 떨어지면 유리창 쨍 갑니다. 그래서 뭐 싣고 다니고 있었는지 거기까지 다시 입증해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경우 트럭에 잘못이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낙하물 사고도 손해배상 제대로 못 받습니다. 우리 보험사가 입증을 조금 더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판사를 설득하십시오. 그럴 때 변론의 전 취지, 변론을 쭉 했는데 전제적인 취지를 보니까 너 말고는 없다. 인정돼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불박차는 좌회전할 거예요. 가겠습니다. 좌회전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신호가 황색등, 다시 언제 황색등? 이때 황색등.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제한속도 30. 좌회전 받으러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요 화살표가 5m입니다. 유턴하고 좌회전 있는 이 화살표는 10m고요. 나머지 화살표들은 5m예요. 5m. 한 20m 되겠죠? 지금 여기서 황색불이 켜졌어요. 이건 딜레마 존은 아니겠죠? 내가 멈추려고 마음먹었으면 불박차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인데 아유 여기 멈추자니 그냥 가자. 그런데 오토바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 오토바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오던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왔어요.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신호위반했습니다. 불박차는 황색불에 멈추려고 마음먹었으면 멈출 수 있었어요. 이 황색불은요, 딜레마존이라는 건 뭐냐면은, 딜레마존은 황색불이 켜지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황색불에 다 빠져나갈 수 있을 때, 거의 다 빠져나갔을 때. 자, 지금, 근데 어디서 빨간불로 언제 바뀌어요? 이때 바뀌었어요. 이건 딜레마존 아니에요. 딜레마존은 내 차의 속도와 연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회전은 아무래도 좀 천천히 가야 되겠죠? 직진할 때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딜레마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황색불에 위반했어요. 상대는 빨간불에 위반했어요. 이번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됐는지 전후방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은 보면 좀 조금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대각선으로 오다가 꽝! 약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오토바이가 1차로 오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신호가 오토바이 신호도 아니에요. 사고 난 다음에도 오토바이는 빨간불이에요. 오토바이 신호 아니에요. 경찰은 둘 다 잘못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죠? 불박차 운전자 다쳤습니다. 충격받으면서 다쳤어요. 오토바이는 완전 무보험이에요. 우선 과실비율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고 과실비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신호위반이다. 그렇다면 직진대 좌회전 사고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불박차는 황색불 위반이고 오토바이는 적색불 위반이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오토바이는 생짜배기 신호위반이다. 오토바이가 빨간불에 안 왔으면 사고 안 났다. 오토바이 100%다. 둘 다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50대 50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는 없네요. 직진대 좌회전, 네, 그건 아니죠. 예, 이건 1번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가 66%.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22%. 둘 다 신호위반이기 때문에 50대 50이다가 12%. 1번은 아니죠. 이것도 아니죠. 둘 다 빨간불이라면 50대 50인데 나는 그래도 황색불에 그리고 맞은편에 다른 차들이 안 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호도 상대가 직진 신호 아니었어요. 그럼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죠. 오토바이 과실은 얼마로 봐야 될까요? 오토바이 100%도 아니죠. 왜냐면 나도 신호를 시켰으면 사고 안 났으니까요. 딜레마존은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영상. 오토바이가 1차로로 오다가 1차로에서 변경해야죠. 변경해 가더니 변경해 다른 차를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 사고 나면서 만일 오토바이의 예측 출발이었다. 그리고 사고 날 당시는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였다. 그렇더라도 오토바이는 빨간불에 들어왔잖아요. 빨간불에 들어오고 교차로 들어와서 신호가 바뀌어서 오토바이 신호로 바뀌었다. 그렇더라도 빨간불에 들어온 차가 더 잘못입니다. 오토바이 60, 불박차 40. 그거는 내가 들어갔는데 내 녹색불에 들어갔고 오토바이 빨간불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고 날 때는 오토바이 신호였다. 그렇다면 6대 4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생짜배기 신호 위반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잘못을 70 또는 8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가 완전히 생짜 무보험이에요. 생짜배기 신호 위반의 생짜 무보험입니다. 나는 어떻게 손해배상 받아야 될까요? 일단 내가 오토바이 운전 다친 거는 치료비는 다 대주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면은 책임보험도 안 돼요. 내 차가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부상권 행사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물어줘야 될 것에서 빼고 주면 돼요. 근데 모자르겠죠, 오히려. 내 차 망고 나 다친 거는 뭘로 치료받나요? 내 차에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 가입되어 있으면 그걸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 그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토바이랑 상대하지 마세요. 상대하지 말고 내 차의 자차보험, 내 차의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로 치료받으시고 우리 보험사가 오토바이랑 상대하게 하십시오. 한편 나도 신호위반해서 오토바이 운전 다쳤어요. 나도 처벌받습니다. 오토바이 망가진 거는 처벌 안 받아요. 공소권 없어요. 대물에 대해서는 12대 예외사항이 없습니다. 10대 중과실 없어요. 대물은요. 사람 다친 것에 대해서만. 오토바이 운전은 완전 무보험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 오토바이 운전자. 내가 형사 합의만 서로. 그래야 내가 처벌이 낮아집니다. 내가 벌금 낼 거 좀 낮아지지 합의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민사는 우리 보험사에서 책임지고 나한테는 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 민사는 별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황색불에 너무나 가까워서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는 딜레마존일 때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지금같이 지금은 멈추려고 맘만 먹어서 멈출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상 교차로에 들어가시기 전에요. 아까부터 신호가 켜 있다. 그럼 내가 교차로 가까워지면 신호가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속도를 살짝 교차로 한 30m 전에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으십시오. 그러다가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어 꾹 잡으면 되고요. 근데 계속 녹색이네? 그럼 좀 더 가보세요. 그 다음 10m 앞에서 계속이면 그럼 가도 되고요. 10m 앞에서도 계속 녹색이다. 근데 내가 그냥 가도 되네? 근데 그 사이에서 바뀌었다. 그럴 때 내가 충분히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딜레마존이 되겠죠. 불박차 운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대요. 상대차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따라가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내 뒤로 붙더래요. 하여튼 이분이 올려주신 거는 뭐 시비 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상대차가 내 뒤에 붙어서 계속 상대방이 바짝 쫓아오더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상대차는 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서요. 여기 앞차예요. 조차랑 문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가다가요. 네, 제가 속도 80도로 해서요. 내가 빠집니다. 옆으로. 야, 좋은 노래 나오네. 근데 1차로 바꿨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여튼 이분 말씀이에요. 나는 그냥 가다가 여기 가는데 저 차가 이제 내 뒤로 들어올 거예요. 저 차가 내 뒤로 들어옵니다. 내 뒤로 들어오더니 뒤로 들어와서 번쩍번쩍해요. 예, 저 상향도 켜고 예, 계속 쫓아옵니다. 내가 옆으로 가면은 또 쫓아오고 내가 또 쭉쭉쭉 네, 계속 쫓아옵니다. 뒤에서 상향등 켜고요. 예, 상향등 켜고 내가 차로 변경하면은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계속 쫓아옵니다. 계속 쫓아오는데요. 네, 언제까지 계속 쫓아와요. 상향등 켜고 다른 차들은 불도 안 켰어요. 예, 아직까지 라이트도 안 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향등 켜고 어디까지 계속 쫓아옵니다. 아이고 부담스럽게 쫓아와요. 예, 이렇게 한참 갔습니다. 예,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여기서. 자, 이제 저차 계속 쫓아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 하여튼 이분은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대요. 시비 대거리 하나 없대요. 옆에 옵니다. 옆에 와서 이제 뭐라 그래요? 옆에 왔어요. 자, 창문 내려, 이제 앞차가. 내려봐, 이씨! 저 차 그냥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창문 열고 내려봐, 씨! 상대차가요, 이유 없이 하이빔을 켜고 5km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니, 내가 그 차 뒤로 가다가 나 차로 변경했는데, 근데 그 차가 내 뒤로 오더니 이유 없이 하이빔을 켜며 5km를 쫓아왔대요. 이게 뭐지? 피하면 또 쫓아오고. 마지막에 그 차랑 나란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한테 창문 열고 내려봐! 그랬더니 그 차도 창문에서 딱 내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달아났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빠바밤! 여자 아니네. 창문 딱 열고 딱 보더니 여자 아니네. 그럼 도망갔대요. 여자는 저렇게 좋아도 됩니까? 아니, 불박차가 시비거리 하나도 없었는데 왜 뒤에서 왜? 저 이상한 사람이네. 혹시 음주운전 아니야? 저 음주운전 가능성도 있고 또 난폭운전 그걸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이런 나쁜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공익처안에서 제보합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쌍라이트 킨 거예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것은 난폭운전죄에 들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계속해서 빵빵빵빵빵 소음 발생. 근데 이유 없이 저렇게 쌍라이트 킨 거
저거는 난폭운전죄가 없어요. 빵빵빵보다 더 부담스럽죠. 난폭운전죄 이유 없이 쌍라이트 켜고 저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거 저것도 처벌 대상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상대차가 계속 조가된 거 저거 뭘로 해야 될까요? 안전운전 불이행? 여유를 두고 쫓아왔다. 여유를 두고 쫓아왔으면은 그게 이유 없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계속 돼야 그게 난폭운전죄인데요. 거리가 좀 여유가 있네. 그럼 난폭운전죄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뭔가 보복운전 계속 쌍라이트 켜면서 사람을 갖다가 불편하게 했으면 부담 줬으면 보복운전에 해당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뒷차가 이유 없이 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여자 골탕 먹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난폭운전죄도 지금 어렵고요. 보복운전도 어렵고요. 저 뭘로 처벌해야 될까요? 저거는요. 여러분들이 응징해 주십시오. 아직도 이런 나쁜 분들이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문 딱 내려, 여자 아니네? 참나. 웃음만 나옵니다.